자, 여러분들은 비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외딴 섬에서 혼자 1년간 살아야 합니다. 즉, 살아남으려면 어떤 음식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왜 우리는 도대체 쉽게 살이 찔까? 우리의 의지가 정말 약한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1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비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비만은 유행성 질환인가입니다. 전 세계적인 비만의 확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죠. 한 조사에 의하면 새해 목표를 세웠던 사람들이 89% 이상이었고요. 그중에 반 이상, 즉 55%에 달하는 사람이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매 관리도 하고 또 건강 관리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 빼기가 힘들까요? 우리의 의지가 정말 약한 걸까요? 살 빼기 힘든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에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비만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87%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래, 내 책임이야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왜 우리는 도대체 쉽게 살이 찔까? 보통 이런 질문은 잘 하지는 않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대로 정말로 우리가 많이 먹어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태해서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즉 비만의 원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탐식과 나태.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이 우리의 책임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든 게, 우리가 게을러진 게 정말 우리의 책임이냐?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비만을 유도하는 사회적 요인이 있느냐? 내가 사는 사회에 나를 살찌우는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답은 85%에 달하는 분들이 그래, 맞아. 내가 사는 사회에는 나를 살찌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정말로 많아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사는 사회에 나를 살찌게 하는 원인들이 엄청 널려 있는데 살이 찌는 거는 내 책임, 살을 못 빼는 것도 내 책임, 좀 모순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비만이 나만의 책임이냐 아니면 사회에도 책임이 있느냐라는 주제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뚱뚱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 혹은 길을 가다가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걸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에 한번 골라보시죠.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릅니다. 가장 많이 고르는 답은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답니다. 게을러 보인다라는 그런 응답도 꽤 있었고요. 긍정적인 응답 중에는 성격이 느긋해 보인다. 그래서 비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우리는 약한 성격, 즉 의지가 약한 성격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혹은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뚱뚱함에 대한 인식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2만 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생각되는 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로셀의 비너스에 새겨진 여성의 모습은 매우 풍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세시대 귀족들은 자신의 모습이 실제보다 훨씬 더 뚱뚱하고 풍만하게 그려지거나 조각되기를 원했답니다.
18세기 말에 살았던 데니엘 램버트라는 분은 지금으로 치자면 정말 초고도 비만이었는데요. 몸무게가 무려 300kg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램버트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만은 예전에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만이 뚱뚱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뚱뚱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두둑한 뱃살은 인격이라도 불렸죠.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분을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비만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비만은 단순히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이 많은 거죠.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양의 지방이 체내에 쌓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비만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는 바로 체질량 지수입니다. 바디 매스 인덱스, BMI죠. 우리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척도죠. 그래서 비만 분류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아시아인과 서양인의 기준이 다른데요. 저체중은 18.5 미만이 아시아인, 서양인 모두 저체중이고요. 정상치는 아시아인은 18.5에서 22.9, 서양인은 18.5부터 24.9까지입니다. 과체중은 아시아인은 23에서 24.9까지고요. 서양인은 25에서 29.9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한 아시아인은 25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서양인은 30 이상이 비만입니다. 우리나라 비만학회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비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25에서 29.9, 1단계 비만, 30에서 34.9, 2단계 비만, 그리고 35 이상은 초고도 비만, 3단계 비만입니다. 하지만 이 BMI는 완벽한 지표가 아닙니다. 그 한계가 정말로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과 근육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도거든요. 왜냐하면 키의 미터 제곱분의 킬로그램으로 나온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MI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방의 비율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늘어나서 체중이 불어난 사람, 그리고 단순히 살이 쪄서 지방이 많아져서 BMI가 많아진 사람, 두 사람은 분명히 다르겠죠. 요즘은 BMI를 보정하는 척도로서 허리둘레를 많이 얘기합니다. 허리둘레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만학회에서는 복부 비만의 기준을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허리둘레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같은 BMI라 할지라도 허리둘레가 증가한다면 비만과 관련된 동반 질환의 위험도가 훨씬 더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둘레를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바야흐로 현대는 비만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비만 과체중 인구, 즉 BMI 25 이상의 인구는 무려 22억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릴 것 없이 3분의 1 이상 인구가 BMI 25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비만 과체중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WHO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975년 이후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비만율은 1980년대 이후로 급증했습니다. 80년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 얘기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무려 성인의 28%, 아동은 더 증가해서 47%가 증가했습니다. 오죽하면 2014년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병인 것도 참 이상한데 신종 전염병이다. 이에 대한 얘기는 이 설명을 들으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비시티 에피데믹, 비만 유행병이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이 용어를 최초로 쓰신 분이 바로 캐서린 플레갈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2006년에 역학사전에서 유행병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일반적인 예상 이상으로 자주 나타나는 건강 관련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만의 유병률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는 실제로 유행성 질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지난 25년, 즉 1980년대부터
시작된 비만 유병률의 증가 정도는 그 이전 자료, 즉 1980년대 이전의 비만 유병률 자료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증가한 비만 유병률의 변화는 실제로 유행성 질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만 유행병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비만 대국이죠. 그리고 비만의 원조 국가로 불립니다. 미국의 비만율 증가 정도를 보면 그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보건영양조사를 상당히 잘하는 나라인데요. BMI 30 이상인 성인의 비율을 1960년부터 조사를 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1960년, 62년 사이에는 10.7%였습니다. 그래서 1976년, 1980년 자료는 12.7%로 증가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2% 정도 증가한 거지요. 그런데 1980년이 지나면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1999년, 2000년 자료는 무려 27.7%가 BMI 30 이상이었습니다. 15%가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2%에서 15%가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고요. 2017년, 18년 자료로는 42.4%가 BMI 30 이상이었습니다. 즉, 2명 중에 1명 가까이는 비만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실제로 2030년에는 성인 인구의 50%가 비만 인구가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뒤를 쫓아서 선진국들도 비만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비만 인구는 1980년에 비해 2008년에 1.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뒤를 이어 1980년 이후에 그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1980년 이 시점이 뭐길래 비만율이 이렇게 급증했을까? 이 이유는 앞으로의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BMI 25 이상을 비만 인구로 얘기를 하지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시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남자의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무려 2018년에 남자는 45.4%, 즉 2명 중 1명은 BMI 25 이상이었습니다. 여성은 비교적 그 증가 정도가 상당히 완만하지요.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 유병률, 비만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3단계 비만, 즉 BMI 35 이상이죠. 3단계 비만이 2단계 비만보다 더 증가하고요. 2단계 비만이 1단계 비만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남녀 모두 젊은 층 20살에서 39살의 3단계 비만의 증가세가 가장 가파릅니다. 남자 무려 10년 동안 3.8배, 여자 무려 3.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만율의 증가는 개발도상국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가가 시작된 시점은 선진국보다는 좀 늦었지만 그 증가세는 훨씬 더 가파릅니다. 1980년에 비해서 2008년에 비만 인구는 무려 3.6배나 증가했습니다. 선진국보다 2배나 증가한 것이죠. 도대체 못 사는 개발도상국의 비만 문제가 왜 이렇게 더 심각하냐? 그 이유도 역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구수와 상관없이 비만율만 따져봤을 때 이 탑 10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도 안 됩니다. 보시면 아메리칸 사모아, 나우루, 쿡아일랜드, 팔라우, 마샬 아일랜드, 투발루, 니우에, 통가, 사모아.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국가들의 비만율 정말로 상당합니다. 아메리칸 사모아 무려 75%에 달합니다. 성인 인구의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비만이라는 얘기죠. 이 국가들 어디에 있을까요? 남태평양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외딴 섬나라들인데요. 이 섬나라 주민들이 왜 이렇게 뚱뚱해졌을까?
개발도상국의 비만 인구가 증가한 그 이유와 유사한데요. 이 역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소아비만, 아동비만의 증가입니다. 전 세계 비만 아동은 1975년에 비해서 40년 만에 무려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한 증가세죠. 5명 중 1명이 과체중 혹은 비만한 셈입니다. 왜 소아비만, 어린이 비만이 문제가 될까요? 바로 성인 비만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연도별 아동 청소년 비만율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전체 비만율 2007년에 비해서 2016년 1.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경도 비만은 1.3배 정도 증가했고요. 중등도 비만은 1.5배, 그리고 고도 비만은 무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그 증가세가 가팔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울러 가난, 빈부격차 역시 그 비만 정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비만율이 약 20% 정도 되는데 50만 원 이하인 가구는 무려 47% 정도 됩니다. 즉 가난할수록 더 비만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 글로브, 지구죠. 오비시티, 비만입니다. 그 두 단어를 합친 단어, 글로비시티, 즉 전 지구적인 비만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비만 문제는 정말로 우리 현대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만은 유행성 질환인가? 라는 제목으로 현대사회 비만은 유행성 질환의 특징을 띠고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가릴 것 없이 1980년대부터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비만에 취약해진 이유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